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성김이 빌립입니다. 행복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강의당 5분에서 7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의 강의를 10번의 강의를 드렸죠. 사실 행복 성공이라는 주제를 사회 심리, 행동, 이 철학적 관점에서 깊게 통찰을 하려면 5분에서 7분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는 아무리 집중하고 학습하는 자세로 경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지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5분에서 7분 정도의 강의를 10번을 드렸습니다. 이 10번의 강의를 이제 연속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묶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 드리는데요.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이 10번의 이 짧은 이 강의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좌우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제 각자 앞만만 보고 달려간 그런 치열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잠시 마음의 쉼과 여유를 가지고 이제 행복 성공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유하고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 10번의 강의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은 행복 그리고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이라는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관조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갈망하며 살아가지요. 사람들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가 강력한 그 동기이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공과 행복에 관하여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둬들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많은 재물과 명성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이제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 성공이 행복으로 연결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그다지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행복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많은 재물을 얻지는 못해도 명성이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누가 보아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고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성공이라는 열매도 행복이라는 열매도 거두지 못해서 정말 불행하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풍성하게 거두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 3가지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물론 비타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미네랄도 필요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공, 그리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두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 그리고 협업이라는 3가지의 관계를 위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제 관계의 가치사설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스펙이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 각자 재능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하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펙, 학벌, 전문성에 대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과 신뢰, 이 관계의 가치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관계의 가치가 없으면, 협업이라는 이 관계의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믿음과 신뢰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치 철학자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요, 믿음과 신뢰라는 이 관계의 가치를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의 국부의 80%가 믿음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는 모두가 국민의 신뢰성이 뛰어난 나라라는 것이죠. 후쿠야마 교수는 오랫동안 믿음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국가의 경제도 얼마나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요, 이렇게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는 이렇게 3가지의 필수 관계를 위한 가치가 충족이 될 때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서바이벌적인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긴 사람,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명성을 얻고 지위와 권력을 잡아서 소위 성공이라는 열매를 억지로 거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성공이며, 그 성공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상 누각과도 같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이 관계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그리고 서로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 가지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 둘째가 정서적 가치를 말하는데요. 곧 사랑이라는 가치, 셋째가 이제 협업이라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필요할까요? 왜 사랑의 관계가 필요할까요? 왜 협업의 관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이 상생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혼인서약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만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가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어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쌀을 비롯해서 식량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옷을 짓지 않아도 입을 수가 있고, 내가 건축하지 않아도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생산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촉발이 되지요. 가정 공동체, 지역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지구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지면, 예를 든다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혼이라는 슬픈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죠. 지역사회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범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국가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6.25 전쟁과 같은 동족이 서로 죽이고 죽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내고, 지구촌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수백만이, 수천만이 죽고 죽이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공동체성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대한 이제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각자는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을 위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서로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업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었지요. 그것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야 할, 함께 서로 도와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떠나서 혼자 스스로 독불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파이를 누가 많이 차지하나 치열하게 경쟁함으로 이제 경쟁에서 이제 진 사람들, 적게 가진 자는 불행해지고 경쟁에서 이긴 자, 많이 가진 자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제 무한 경쟁이 일상이 되는 역기능적인 선순환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이 관계의 시너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는 큰 파이를 구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작은 파이 조각을 누가 많이 차지하나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더 큰 파이를 구워서 충분하게 나누어 먹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우리는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장기와 팔, 다리, 손, 코, 눈, 입 등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나 이 지체들이 피부세포와 근육세포, 혈관세포, 그리고 뼈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팔은 다리와 혹은 손과 코와 입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비로소 강하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깨달음을 더욱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은 행복, 성공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이제 저주, 곧 경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관조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쟁은 저주, 경쟁은 함정, 경쟁은 덫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경제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경쟁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을 하면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인이든지 기업체든지 국가든지 치열하게 경쟁하면 이긴 자도 진 자도 모두가 결국 이제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경쟁을 하게 되면 모두 적이 되지요. 그리고 치열하게 견제하고 대립하고 결국은 적대적인 관계가 고착이 되면, 관계가 무너지면 모두가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불행해지고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 방식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고착되어 있는 경쟁 우위론이라는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살아왔습니다. 성공이란 토끼를 잡으려면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 낡은 사고방식이 고착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오늘날 자살, 이혼, 범죄,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이면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무한 경쟁의 서바이벌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행동 경제학자들, 인지신경 과학자들, 사회 심리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경제 논리는요, 이제 기존 주류 경영학, 경제학에서 풀지 못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이제 경쟁 논리가 경쟁이 아닌 협업이라는 경제 논리로 이제 이 시대의 혁신을 이끌고 있죠. 기업이 성공하려면 공동체적 가치, 곧 공유 가치를 창출하여 모든 소비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절대로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역기능적이고 선순환적이지 못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약한 자는 가진 것까지 모두 빼앗기는 서바이벌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낡은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강령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강령이라고,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강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강령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경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관계를 목적으로 사십시오. 관계를 위해서 사십시오.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에 관한 이야기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치열한 이 경쟁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주의적, 이기주의적,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이 서바이벌적인 세계. 이기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한 자만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사를 건 전쟁과도 같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행복이란, 성공이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의 강론을 듣고 댓글을 올려주신 몇몇 유친들께서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경쟁을 성과 창출에 강한 동기부여로 사용하며 기업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쟁하면 견제의 대상이 되고 대립의 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적대적인 관계가 고착이 됩니다. 경쟁 관계가 심화되면 거기에서 강도가 나오고 도둑이 나오죠.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내가 약하면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구도가 바로 경쟁 구도인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도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 그 결과에 따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구도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서 부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하면 수많은 적들이 만들어지고 언젠가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경쟁 구도인 것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4번의 이 강론이 바로 답이지요. 그것은 이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별명을 가진 조벽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성공, 행복한 삶을 위한 조벽 교수의 제안이라는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저서를 낸 분으로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정재계 교육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강사입니다. 많은 그 대기업에서 이분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을 받죠. 저는 이분의 이 강의를 강추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벽 교수님은요, 인성이란 무엇이냐? 누구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실력이 바로 인성인데,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것이죠. 학벌, 지식, 정보, 스펙이 실력이 아니라 지식, 정보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인성이 좋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실력자라는 것이죠. 결국 조벽 교수님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업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 상담,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들의 직업, 가정생활, 그리고 건강, 행복, 성공, 그런 내용에 관한 추적 조사를 한 것이죠. 무려 75년 동안 연구의 팀, 그 소장이 4대에 걸친 그런 그 긴 그런 시간들을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를 했죠. 근데 그 연구한 결과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또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인이 몇 명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과학적, 사회과학적 그런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상생해야 할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치열한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경쟁에 함몰되어서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다투면은요,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치열한 경쟁,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열매, 또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은 행복, 성공에 관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행복을 위한 3가지의 욕구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심리학자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나 오늘은요, 대표적인 그 3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자유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서 이성과 지성, 감성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냉철하게 사리 판단과 이치를 깨닫고 이제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 이 자유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제 사랑, 곧 정서적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요.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생산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과를 창출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성과물들을 통해서 생존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지속 가능한 이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자유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요, 정서적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요, 이제 생산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 욕구란 이제 책임과 의무라는 틀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라는 틀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세계에 함몰되어 자유롭게 경쟁해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도 그것을 자유의 소유로 삼아도 되는 자유, 그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공동체적 가치를 먼저 실현하면서 자기를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는요, 공의의 법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정관이 필요하고, 규약이 필요하고, 규례가 필요하고, 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지배를 당하거나 억압을 받을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다만 공의의 법이라는 이 공동체적 가치의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존재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랑의 욕구, 곧 정서적 욕구는요, 인간은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모든 타자들과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제 소통과 이해, 공감, 배려, 포용력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끊임없이 신뢰 소통, 정서 소통, 의사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이며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서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적인 욕구란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죠.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에 대한 욕구를 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지요. 자기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제 확장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죠.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욕구를 이제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이 세계관을 마음의 신비에 각인시키고, 이 시대의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물든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패러다임, 그리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만, 제거해야만 이 세 가지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한 진자는 이긴 자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정서적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협업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협업할 수 있는 관계의 중심에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공동체적 세계관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나눔에 관한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번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째, 행복이라는 열매, 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두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욕구, 그리고 정서적 욕구, 생산적인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둘째, 이 자유욕구와 정서적 욕구, 생산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 협업의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서바이벌적 경쟁 구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며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과 내가 이긴다고 해서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이제 거둘 수 없다는 것과 여기서 지면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성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열매를 함께 거두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 곧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경제 인류학자인 칼 폴라니는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무한 경쟁 양육강식의 이 서바이벌적인 경쟁 구도를 악마의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무한 경쟁 구도는 상생해야 할 이 공동체적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붕괴시키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협업할 수 없도록 속된 표현으로 모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아작을 내는 이제 역기능적인 악순환적인 구도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협업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믿고 신뢰하며 협업하며 동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속고 속이고 배반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적이 되고 제거, 해상이 되는 지금의 세상은 그 이면에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무한경쟁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또 서로 불신하며 산다면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며 살 수는 없죠.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죠. 모든 일을 협력하고 협업할 수 없다고 협업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또 성공적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치열하게 생사를 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며 이 성공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함께 거두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 곧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협업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은요, 행복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은 불행이 따라오지요. 협업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에 견고한 기초가 되지만, 경쟁은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7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아야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 협업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생사를 건 싸움인데 우리는 함께 경쟁하면서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쟁, 이 구도를 이제 돌파해 나감으로 우리가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에 관한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론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이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이웃사촌이라는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요. 모든 이웃이 바로 피를 나눈 이제 친족이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처절한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에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열매와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열매와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생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제 성공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상생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 각자 혼자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죠. 우리 각자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라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먼저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이 운동을 이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춘천 지역 크리에이터 5분이 모여서 합동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협업인 것이죠. 그날 5분의 크리에이터는 이 협업으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춘천 닭갈비집에서 오찬을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5분은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구축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생, 이제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춘천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좋은 모험 사례를 보여준 것처럼 첫째, 유튜브 안에서 친분 있는 크리에이터들 중심으로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친분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이제 합동 실시간 방송을 정기적으로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협업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제를 함께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서 이제 협업의 시너지를 이제 창출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높은 성과와 이제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크리에이터, 가수, 예능인들의 합동 오프라인, 온라인 공연을 이제 지역별로 그리고 전국 단위로 기획하여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범사회,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 크리에이터 개인의 성장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지역 단위의 오프라인 모임, 전국 단위의 오프라인 모임을 구축하여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좋은 교제, 좋은 모임을 통해서 좋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의 이 물리적 이 운동이 이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치열하고 비정한 무한 경쟁의 이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처절한 세상에서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행복과 성공이라는 두 열매를 함께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섬김이 빌립입니다. 오늘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를 조금 소개하면 저는 이제 15년 정도 사회심리 행동과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제 그 늦깎이 이제 과학도이죠. 우리는 이제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인더스트리 4.0, 곧 4차 산업 혁신, 이제 이노베이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학습하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졸다가 코닥처럼, 소니처럼 수많은 이 불패 기업들이 졸지에 추락을 하죠. 졸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사 과정의 수준 높은 전문적인 그 분야의 그 지식 정보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제 누구나 학습을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이죠. 저는 이제 행복, 성공, 건강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심리 행동과학에 대하여 이제 학습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15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이제 행복, 성공,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심리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제 자신이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발버둥 치며 각박하게 살아왔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행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이제 처절한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59세가 되던 해 저는 정말 처절하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행복이라는 열매. 이것은 혼자서 심고 가꾸고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사회심리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학문적으로, 임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과학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8번의 강의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의 실존은 관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성공을 담보해주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우리 각자 혼자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 성공이라는 열매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행복, 성공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법 위에 최고의 상위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법 위에 있는 최상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살인과 같은 이 최악의 행동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악행들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 성공이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행동과학의 임상적인 실증 사례들은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절대로 경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과 코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이지 경쟁해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 성공이란 열매를 함께 거두려면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변하는 이 시대, 수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 위기를 넘고 넘어 행복,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웃, 협업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들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을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먼저 이 유튜버라는 플랫폼에서 시작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분들은 이제 상호 이제 채널들을 방문해서 서로 격려의 댓글들을 올려주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함께 구독을 해 나가면서 구독자들을 이제 늘려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유튜버의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진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유튜버 플랫폼 안에서 이웃사랑,
이웃사촌 만들기 이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자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섬김이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에 관한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제 미국 월간지 이 베티니 페어에서 2012년에 이제 그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난 10년간 아무 성과도 창출할 수 없었다는 그 내용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얼마나 이 유명한 회사입니까? 세계 그 주가 1, 2위를 다투는 회사지요.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년 동안 아무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그 원인, 그 주범이 이제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 제도인데요.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 제도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직원들이 치열하게 이제 성과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그런 인사 제도죠. 이제 직원들이 누가 많이 성과를 창출하나 이제 상대 평가를 해서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직원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승진 보너스 휴가 이 포상을 이제 몰아주지요. 그리고 2등급, 3등급, 이제 4등급은 이제 1등급에 들도록 독려를 하지요. 그리고 5등급 그 직원은 회사에서 내어 쫓는 제도입니다. 이 스택 랭킹이라는 이 상대평가 성과관리 제도는 이제 치열한 이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촉발되어서 이제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고착이 되어서 서로 음해하고 모함하고 편을 가르고 절대로 협업하지 않는 좋은 생각, 좋은 정보, 이 좋은 프로젝트 같은 것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고 협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시도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상당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결국 이제 더 이상 상대평가 성과관리 제도는 없다 선언하고 이제 지금은 협업을 통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는 치열한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 시대에 이제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평가 성과 관리를 이제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았죠. 노동 집약적 대량 생산의 한 방편으로 누가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경쟁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실제 인권 문제, 또 노동자들 혹사, 산업재해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노동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방식의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살고 있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불행이라는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쟁의식,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또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결단코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행복이 될 수가 없죠. 서울대생들이 가장 컴플렉스가 강하다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의 실력을 가진 소위 수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생들이 왜 컴플렉스에 함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비교의식, 경쟁의식이라는 이 덫에 함몰되어 걸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어도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적 본질, 본성,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비교의식에 함몰되어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고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누가 나와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삶을 타인과 비교해서 안 됩니다. 나만의 고유의 가치를 창출하며 이제 타인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각자 다른 다양성을 연결하고 결합함으로 비로소 협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함께 행복할 때 행복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